네, 제가 전공이 동물행동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이런 분야를 하는 사람인데요. 근래에 들어서 퍽 자주 한 강연의 제목이 인간, 너는 누구냐? 이런 제목의 강연을 제가 제법 여러 번 했어요. 인간도 엄연히 생물이고 자연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고 진화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 많이 독특해요. 다른 자연계의 생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과학적으로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만 분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인간 사회는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학 분야가 있고 그분들의 그 평가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최근에 저희 과학계에서도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생물학자의 죄가 좀 큽니다. 제가 생물학자를 대표해서 사죄하는 것 같아서 웃기지만 저희들이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그동안 설명하고 묘사할 때 경쟁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어설프게 분석했던 자연의 모습이 그저 내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다 제거해야만 내가 살아남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연에 나가서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굉장히 대립적인 모습들이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이 마치 다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생존 투쟁이다,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그냥 마냥 험악한 곳인 줄로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와 소통을 해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난 한 20년, 제가 보면 한 20년 정도를 저는 보는데 생물학자들이 더 세심하게 자연의 생물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경쟁은 불가피한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주변을 막 제거하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계를 두루두루 세심하게 둘러보니까 그런 존재보다는 서로 도우면서 손잡고 미처 손잡지 않은 자들에게 약간의 경쟁적 우위를 점하면서 살아남는, 완벽하게 남을 제압하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자생존, 굉장히 유명한 다윈의 이론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거의 영어 표현이 survival of the fittest예요. 그러면 최상급을 쓴 거예요. 최상급은 최고로 잘난 누구 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래 다윈 선생님이 만드신 표현이 아니었어요. 다윈의 이론에 흥분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윈 전도사를 자처했던 허버트 스펜서가 쓰던 표현인데 그걸 다윈과 함께 자연선택 이론을 발견해낸 월리스가 옆에서 이제 다윈 선생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 저 표현 참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져다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바람에 어느 날 다윈 선생님이 그 표현을 가져다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감히 다윈 지능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주제에 다윈 선생님한테 한번 덤볐습니다. 그 책에서. 선생님 실수하셨어요. 그 표현을 가져오는 거는 좋으셨는데 survival of the fittest가 아니라 survival of the fitter라고 비교급으로 그 표현을 바꾸셨더라면 선생님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다.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은 철저하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세월이 좋으면, 자원이 풍부하면 아무도 도태장하지 않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세월이 어려워지면, 자원이 부족해지면 가장 적응을 잘한 한 마리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제일 끝에서 적응 못한 일부가 사라지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최상급을 자꾸 쓰다 보니까 1등만 존재하는 세상처럼 이해하고 반드시 남의 우위에 있어야, 아주 세상의 정점에 있어야만 살아남는 줄 알고 지나친 경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이걸 비교급으로 이해하시면 서로 손잡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 그러다가 정말 운 나쁜 저 끝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저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사피엔스라는 말이 이제는 뭐 책 제목으로도 나오고 뭐 이래서 거의 뭐 교양 수준으로 인간의 학명을 모르는 분이 거의 이제는 없어졌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피엔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wise라는 뜻이거든요. 현명하다. 우리 뭐 손재주가 좀 있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고요. 두 발로 제대로 일어섰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뭐 많았거든요. 근데 다 사라지고 딱 한 종이 지금 지구에 남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종은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현명한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현명했으면 우리의 집을 이렇게 지금 무차별적으로 부수면서 살아야 되나, 공기도 망가뜨리고 물도 더럽히고 이러면서 콜록거리면서 이게 현명한 동물이 할 짓인가? 저는 동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인간의 학명을 새롭게 제안을 했었어요. 학계에다가. 그게 호모 심비우스인데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는 제가 책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제가 쓴 책의 제목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제목이 지금 가장 절묘한 제목이 된 거예요. 남과 손잡는다는 게 이렇게 막강한 힘일 줄은 우리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인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아니었거든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되게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타임 스케일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 지가 기껏 해봐야 길게 보면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탄생한 게 한 25만 년 전인데요. 그 25만 년도 지구 역사에 놓고 보면 순간인데, 그 25만 년 중에서 거들먹거리고 산 거는 한 300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간다움이 잠시 착각 속에 빠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발휘하고 뭔가 미래를 막 우리 뜻대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묘사해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시면서 그런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막강한 게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 지금 500만 명이 죽어나갔거든요. 어쩌면 앞으로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인간다움은 겸허한, 그래서 다시 자연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 혼자 괜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요즘 관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할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인간다움은 호모사피엔스라기보다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주장해온 호모심비우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어떻게 보면 드려본 것처럼 제가 최근에 종종 하는 그 강연의 제목, 인간 너는 누구냐, 제가 인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너는 누구냐라고, 나가 아니라 너라고 했거든요. 그건 제 나름대로 그래도 객관화를 해보려고 이제 조금 생각해 본 그 관점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원래 그런 재앙들이라는 건 예전에는 정말 제3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부자 나라 선진국들은 뉴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거 참 안 됐다. 그래서 원조 좀 해주라.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제일 크게 당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세계 제1의 나라라는 미국이 제일 심하게 당했고요. 유럽이 심하게 당했고 선진국들이 당한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2020년 작년 여름에 우리 역사상 장마를 겪었어요. 54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잠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요. 먼 곳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 많이 그래도 얘기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우리 후손도 누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조신하게 살면서 자연을 너무 많이 망가뜨리지 말고 가능하면 복원시켜서 후손에게 물려주자. 전혀 안 먹혔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얼굴도 못 볼 후손한테 그런 일을 한다는 게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한참 떠들었지 실제로 이게 실천이 거의 안 되는 일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 먼 훗날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할 우리 후손에게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먼 훗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진정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이 지구 표면에서 깡그리 쓸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런 걸 정말 진지하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저희에게 정말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정도면 아직은 그리고 저 과학자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고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가까워졌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성찰의 시간을 이제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